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신 분들 뵈니까 아주 얼굴이 맑고 깨끗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여자분들이 얼굴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많이 마음이 상하시잖아요. 속상하고 신경 참 거슬리고. 실제로 또 얼굴이 그 피부 상태가 얼굴 그 미모의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저희 남자들은 뭐 거의 그게 이제 해당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여자분들 얼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그 신경이 거슬리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름? 또? 점, 여드름, 기미, 다크서클. 다 나왔습니다. 또 없을까요? 처지는 거요? 예. 처지는 것도 있죠. 맞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대개 세 가지가 가장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인대요. 기미, 여드름, 다크서클. 이것이 이제 점도 그렇지만 다크서클인데요. 오늘은 제가 그 다크서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다크서클이 뭔가요? 눈 밑에가 이게 어둡고 침침한 거죠. 그러면 그 다크서클이 있을 때 우리 딱 어떤 이 사람을 봤을 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다, 어둡다, 칙칙하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피곤해 보인다, 건강에 안 좋아 보인다, 네? 나이 들어 보인다. 또 어두워 보이는 거죠. 여기 왠지 모르게 음침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피곤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데 이제 치명적인 어떤 불쾌함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만화라든가 그림을 보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뭐 그런 일이 있거나 할 때 그 표현할 때 보면 눈 밑을 좀 어둡게 하잖아요. 그 왜 뭐 여자들 귀신 나오는 거 무서운 거 할 때도 꼭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다크서클이 주로 언제 이렇게 많이 생기던가요? 생겨봤던 분들 계시죠? 그것이 언제 주로 많이 피곤하고 밤에 잠을 못 잤을 때, 그리고 휴가철에 죽기 살기로 놀았을 때 엄청 힘들잖아요. 그리고 밤새 공부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맞습니다. 생리 전후에. 그리고 또 있는데요.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왜 그 말씀 안 하세요? 술들을 안 하셨나 봐요. 근데 이 다크서클이 있으면 이런 것이 원인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내가 피곤했을 때, 생리 전후일 때, 밤새 공부하거나 술을 마셨을 때, 휴가철에 너무 지나치게 노느라고 힘들었을 때,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보면 과음, 과로, 스트레스. 그죠? 요거 있을 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것을 이제 대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이게 많아요. 또 나이가 완전히 많이 드시는 것보다도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그랬을 때 대부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화장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더라도 이게 약간 좀 우러나오잖아요. 이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팩 같은 것도 한다고 하는데, 아주 격렬한 분들, 아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도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거는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원인을 알면 그런 생각은 좀 자중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햇빛을 안 피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게 맞는 말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다크서클이 가장 심한 이 나라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랍 여성들이 가장 진합니다. 아랍 여성들 이해하시죠? 아주 그냥 거의 뭐 팬더급이죠. 그분들은 거의 바깥 생활을 잘 못하죠. 몇몇 여자들 빼놓고는. 또 이게 덥죠, 이거를. 햇빛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보다 햇빛을 더 많이 쏘이나요? 아니라는 얘기죠. 햇빛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다크서클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눈 밑에 이렇게 보면, 얼굴에서 이렇게 보면 이 눈 밑으로 주로 이게 나타나지만 또 여기도 많이 나타나신 분 계시잖아요. 네. 네, 이것을 우리 몸의 이 얼굴에서 봤을 때 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거나 눈가 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한의학에서 이것을 원인이 담음이라고 그래요. 담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담 결렸단 말 들어보셨죠? 네. 노폐물, 찌꺼기예요.
이게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소화해가지고 나머지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설하잖아요. 배설하는 것이 찌꺼기죠. 이러한 것들이 나가는데 다 깨끗하게 안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혈액, 피가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데 하고 나면 수명을 다하면 바뀌잖아요. 예, 몸에서 또 다 이걸 교체를 시켜주는데 이것들이 교체가 좀 미진하거나 했을 경우에 또 찌꺼기처럼 생기는 게 있겠죠. 요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몸속에 있을 때 이러한 것을 내 몸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면 다 견딜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이상을 넘어섰을 때는 노란 불을 켜는 거죠. 빨간 불 들어오기 전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얼굴은 다시 말씀드리면 얼굴은 왜 그러냐? 얼굴은 오장육부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은 옷을 안 입죠. 네, 그래서 얼굴은 모자를 쓰는 것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뜨거울 때 빼놓고는 춥거나. 그런데 이것을 바깥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 이게 미용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보기가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데 없애기 위해서는 왜 생겼는가를 알아셔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이것을 담음이라고 그래요. 이 담음이라는 게 노폐물, 찌꺼기, 즉 진액을 쓰고 남은 찌꺼기죠. 이거 우리 자동차로 치면 연료를 태워서 왱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뭐가 나와요? 매연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때가 많이 끼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요것을 제가 이제 이 다크서클이 얼마나 우리 몸에 관계되는지 건강에 관계되는지 이것을 제가 치료해 드렸던 분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실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28살 먹은 아가씨였었는데요. 여자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오신 게 왜 오셨었냐면 두통. 이것이 이제 이 편두통이 심했어요. 편두통이 심했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냐면 고1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28살 먹은 아가씨가 고1이면 11년이나 12년 된 거죠.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씨가 얼마나 이것이 머리가 아팠는지 특히 심한 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생리전후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생리전후에 심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심하다. 지금까지도 심한 거죠. 근데 이 아가씨가 제가 맥을 보고 이 진맥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보니까 참 다크서클이 상당히 심했어요. 이 다크서클이 화장을 했는데 여기만 칠하는 화장도 있는지 여기만 따로 더 칠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몰라도 여기만 너무 이상하게 좀 두툼하게 더 칠한 것처럼.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다크서클이 심해서 그렇다고. 근데 또 성격은 명랑해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이게 턱 밑에까지 내려온대요. 근데 진짜 턱 밑까지 내려온 경우는 전 못 봤는데. 아마 그만큼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겠죠. 근데 생리전후에 심하대요. 근데 이 아가씨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입술이 많이 건조하더라고요. 입술이 많이 건조해요. 건조해서 잘 튼대요. 그리고 입 주위로 이렇게 여드름, 볼까지 이렇게 여드름이 이렇게 많았어요. 여드름이 많은 건 아닌데 여드름 자국이 좀 이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 맥을 봤지요. 다시 맥을 보니까 진맥을 하니까 맥을 봐야 되는데 맥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래 여자니까 이 포의 맥이 나와요. 자궁도 포라고 그러는데 주머니 포자 써서 이 포맥이 나오는데요. 이 포맥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궁이 좋지 않다. 아니면 배란기라든가 아니면 생리 때라든가 아니면 뭐 이 임신 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심하면 어떤 분들은 뭐 자궁을 치료하셨을 경우 이런 게 나타나죠. 근데 이분이 지금 두통 때문에 엄청 고생을 심하게 했는데 그래서 검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CT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무섭죠. 겁나는 건지. 우리가 아직 하루 이틀만 아프고 한 3일만 넘어도 이게 분명히 뭐 있을 거야 생각하는 판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입주에 여드름 자국이 있고 입술이 많이 건조해요. 이것은 몸에 노폐물, 담음이 있다는 얘기고요. 눈 밑에 이 다크서클은 담음이 있다는 것이고 입술 주위가 입술이 건조하고 트는 분 있잖아. 트는 분 주위에 좀 자주 계시죠. 이건 자궁에 피가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여드름이 자꾸 이 생리 때 되면 유독 생기는 분이 있어요. 자궁이 탁하다. 이 아가씨는 자궁이 탁하고 피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가씨에게 있어서는 몸에서 볼 때는 머리가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두통. 그다음에 요 생리통이 있단 말이에요. 아래 위가 동시에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아가씨는 지금 진맥을 하고 밖에서 얼굴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자궁이 탁하고 피가 부족하다. 요 아래 문제 때문에 생긴 두통으로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 검사를 많이 하고 치료를 뭐 한두 군데 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검사를 그렇게 10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그건 뭐 누구든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검사를 다 해보고 싶고 항상 걱정되죠. 근데 이 아가씨가 그럼 그동안에 그럼 대인하면서 한의원을 왜 한 번도 안 갔느냐고 물어봤어요. 대부분 한의원에 가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약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살이 찐다. 그리고 또 간이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걱정들 하시잖아요. 정말 그것은 그런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말이 100분의 1이라도 맞는다면은 저와 저의 식구와 우리 집 애들과 저희 부모님은 이미 최소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간경화는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괜찮으세요? 이 아가씨가 그래서 못 온 거예요. 또 거기에 또 살도 찔까 봐. 근데 미안하지만 이렇게 자궁이 이렇게 안 좋거나 이런 담이 노폐물이 있으면요. 살이 조금만 먹어도 쪄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지금 머리가 엄청 아팠지만 제가 치료해드린 건 자궁을 치료해줬어요. 자궁을. 이 자궁을 치료해주니까 생리통이 일단 덜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자궁이 탁하면 냉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배에 가스도 잘 차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 생리하기 전이면 이 아래 음부가 가렵기도 하고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불편함이 생겨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 정말로 본인이 얘기할 때는 이건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본드처럼 붙어 있는 이 편두통이 본인 표현이에요. 본드같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편두통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정도가 만약에 100이었다면 한 달 지나니까 요게 한 80 정도 되더니 2달 지나니까 한 60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분은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생리하기 전후에는 조금 더 아프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하게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하셨는데 이 아가씨가 6개월 정도 치료받는 동안에 살은 전혀 안 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물어봤어요. 살 더 쪘어요? 그랬더니 안 쪘대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느끼기에 피부도 더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궁이 탁하거나 피가 부족한 이런 여자분들은요. 어디가 피부가 건조하냐면요. 이 옆구리, 배, 허벅지, 엉덩이 이런 쪽으로 피부가 건조하게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허리 응치가 잘 아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이 좀 더 오래되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어떤 병이 또 생기겠어요? 자궁병에서. 자궁근종이라든가 난소낭종 이런 게 다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궁에서 지금 이 탁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가니까 다리도 잘 붓고 그죠? 그리고 아랫배가 차면서 손발이 잘 차겠죠. 이런 것이 다 따로따로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연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같이 하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 그죠? 생리통이 있으니까 그 진통제. 여기 뭐 소변이 안 좋으니까 뭐 냉이 많으니까 냉치료제. 다리 순환이 안 되니까 순환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고치면 또 요게 나오고 이거 고치면 이게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오락실에 가면 두더지 잡기 하는 거 있죠? 계속 한없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보면 그런 식의 치료가 거의 그냥 뭐 보편화돼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계속 병원 다니시는 분들 보면 계속 그냥 순회를 하시죠, 아주. 그냥 전국 그냥 로드 무비쇼 하는 것처럼 여기도 왔다 여기도 왔다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이 아가씨 같이 아무리 오래된 두통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심한 생리통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 근본을 찾아내면 그 근본 찾아내기 위해서 보니까 이 얼굴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맥에서도 나타나더라. 그걸 치료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이 한의학의 참 큰 장점이에요. 참 장점이에요. 또 하나 저기 한 2년 전에 왔던 그 여학생, 지금은 아마 한 20살 대학생이 됐을 건데요. 재수를 안 했으면 뭐 대학생이 됐을 거예요. 18살 먹은 여학생인데, 18살 먹은 여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뭐 때문에 왔냐면요. 그 비염을 좀 치료해 달라고 왔어요. 비염인데 그 진찰하다 보니까 나타난 증상들이 이 아가씨가 뭐가 있었냐면 생리통이 또 심했고요. 또 하나는 그 다리에 쥐나는 거. 다리에 쥐나는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 뭉쳤다 이런 쥐나는 게 아니고 발가락이 그냥 아주 휘어져 가지고 꺾여져 가지고 피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시고 또 하나는 그 변비가 한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보는데 아주 힘든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멍이 잘 들어요. 멍이 잘 들어요. 멍이 잘 든다고 그랬는데요. 이 학생이 또 보세요. 이것을 우리 얼굴에서 몸에서 이게 보면 또 이 학생이 또 다크서클이 워낙 심했어. 참 심했어요. 되게 여고생들은 다크서클이 많지 않거든요. 여고생이었는데. 근데 이 몸에서 지금 보면은 뭐가 있어요? 비염이 있죠. 비염이 있어요. 비염이 있고 생리통이 있어요. 생리통이 있고 이 그림에서 이게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리 쥐나는 게 있어요. 이 종아리, 발가락 이게 다리에 종아리가 쥐가 나요. 그리고 멍이 잘 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멍이 잘 드는 분 많잖아요. 이게 다리도 종아리도 이렇게 멍이 잘 들어요. 변비가 또 있고요. 여기 같이 또 변비가 있어요. 근데 그 맥을 보니까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정도면 맥이 어떻게 나냐면 맥이 많이 강하거나 상당히 불안하게 나와요. 불안하게 나와야 되는데 불안한 게 아니고 여기 꽉 막힌 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냐 비위에 문제가 꽉 막혔어요. 정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걸 이 배를 눌러보면 복진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덩어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은 이거를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단지 소화가 안 된다는 정도만 생각하지. 이게 뭐 항상 뭘 먹으면 꽉 막히고 뭉치는 것 같고 명 찢는 데가 걸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그랬었어요, 이게. 근데 이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얼굴이 좀 얼룩덜룩한 거 있죠. 약간 누런 것도 있고 하얀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얼굴이 얼룩덜룩하면서 이 미엇이 뭉쳤다. 이것은 위장에 음식의 체한 기운이 덩어리져 있는 위장의 식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뭉쳐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학생은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통통했단 말이에요. 통통했는데 이렇게 약간 통통했어요. 얼굴도 통통하고 팔다리도 통통했는데 뚱뚱한 건 아닌데 통통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변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소화를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는 밥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반도 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안 먹는데요. 여학생들 웬만하면 잘 먹잖아요. 너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군것질도 안 해요. 그리고 엄마 집안의 생활이 찬 걸 안 드세요. 그분이 집에서.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는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조금만 먹으면 이게 빵빵하게 답답한 거죠. 아주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염인데 이 비염을 초등학교 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수술했었대요. 비염. 중학교 때 수술했는데 그 증상은 여전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생리통이 너무 심해갖고 학교를 못 가잖아요. 하루 이틀 못 간대요. 한 5알 이상을 먹으면 갈 때도 있대요. 진통제를. 근데 이 생리통이 하도 심하니까 엄마가 이제 산부인과를 데리고 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에 근종 요만하게 조그만 게 있대요. 한 2cm나 1cm 사이. 사실 그거는 뭐 생리하는 사람들한테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리가 이게 시작을 하면 또 이게 터지 나가고 하는 건데 그 진단하기를 이게 이 생리통의 원인이 그거 같다. 그래서 이거 좀 더 크면 수술을 하자. 그러면 내 딸내미가 18살 먹은 딸내미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엄마가
멀쩡한 정신 가질 수 있겠어요? 엄마가 아주 파랗게 질려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근데 제가 맥을 보고 이 진찰을 하고 복진을 해본 바로는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많이 안 먹어.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엄마가 회사를 다니시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데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가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특징이 뭐예요? 계속 미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 이 체한 기운이 계속 누적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비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가운데가 막히면요, 이 가운데가 꽉 막히면은요 아래 위로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남북한이 38선이 갈려 막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래는 아래대로, 위는 위대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다리에 이 자궁의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종아리에 이 혈액순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붓죠. 쥐도 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종아리에 쥐가 나는 거, 여기에 쥐가 많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이 발가락이 둘째 발가락하고 새끼 발가락이 쥐가 잘 났어요.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데 도로 막 밀어놓을 때는 아프대요. 너무 아프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위장하고 관계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기서 뭐 근전도 검사하고 신경 검사한다고 이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걱정이 심하죠. 아니 고등학생밖에 안 된 애가 비염 그렇다 치고 생리통 심하고 다리 쥐나는 것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해드린 것은 이 치료해 준 건 요걸 치료해 줬어요. 이걸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소화가 되면 어느 정도 먹어지면서 배가 덜 아픈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아프던 거 답답하게 막힌 것이 없어지면서 대변이 편해지고요. 대변이 편해지면서 동시에 이 다음 달에 보니까 생리가 많이 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염 증상이 많이 심한데 이미 수술을 했기 때문에요. 이 수술을 해놓으면 그 기질 자체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내 몸 자체 내에서 예전 원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